연봉이랑 돈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내가 진짜로 저를 알면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막 스킬이 높거나 스펙이 좋거나 그렇진 않은데, 내 나름대로 지난 8년 동안 저기에 시작해서 그 연봉을 한 4.5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랑 그 경험을 쉐어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그 법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법대를 좀 졸업한 것도 이게 그 2018년 말 2019년 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 경제가 되게 나빴어요. 나쁘고, 그리고 점수도 그렇게 막 높은 층으로 졸업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변호사로 일을 못한다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이제 쉐어하고 나눠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이제 제 지난 8년에 그 연봉을 올린 스토리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어드민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웬만한 호주의 미드 사이즈에서 대기업으로 어떻게든 아무 부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인맥이랑 네트워크랑 셰프님께서 이제 보여드렸던 걸 계속 이제 다른 부서의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좀 시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 어드민 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첫 해에 한 2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반 이상이 지금 딴 부서로 이제 다 나갔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여기 부서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드민으로 시작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클레임 보험, 이제 사고가 나면은 아니면 뭘 잊어버리면 이제 클레임을 하잖아요. 클레임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뭘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그 클레임을 담당하는 팀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을 제가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기 팀이 있어요, 우리 보험회사에. 사기만 잡아내는 팀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저한테 너 혹시 여기 이제 조사팀에서 일해보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이 왜 나를 알게 됐냐면은, 한 요때쯤부터 제가 딴 부서들한테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자리가 나오면은 다 지원했어요. 내 스킬이 그렇다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니어 자리 이거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지원했어요. 지원하다 보니까 웬만한 부서들의 이제 셰프님처럼 매니저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걔네들이 이제 한 1-2년 동안 이제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서로한테 이런 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드민 쪽에서 지금 일을 구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프로필을 보니까, 내가 이제 사기치는 손님들을 많이 잡은 걸 보니까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부서들, 이런 큰 회사의 다른 부서들이 이런 부서도 있고 저런 부서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이런 부서들이 다 굳이 대학교에서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냥 그 회사의 절차나 비즈니스 노하우만 좀 알면은 그 부서로 갈 수 있는 부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서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찾아낸 게, 데이터를 이제 뽑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우선 먼저 데이터 주니어 자리가 이제 떴을 때 지원을 하면서, 당연히 안 됐죠. 하지만 그때
매니저한테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 이거 언젠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 만나줄 수 있냐, 커피 같이 마시자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 됐다 해가지고 뭐 데이터 공부도 그 회사 끝나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실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들어갔지만 여기가 게리 팀이었어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게리 팀이 뭐라는지 아세요? 뭐 가격 조정이랑 뭐 하여튼 파이낸스 쪽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파이낸스 그 주니어 자리를 들어갔다고 여기서부터가 그때부터 내가 내고할 수 있는 연봉 내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 그 파워가 좀 더 세진 거예요. 이때부터 요 경력 때문에 요 자리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까지는 저는 내 입장이 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연봉을 불러준 이거 어떠냐 그러면 그냥 받았어요. 고맙다고 하고 받고 이때부터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그 오퍼했다면은 항상 그거를 뭐 1,000불, 2,000불, 5,000불 이런 식으로 카운터 오퍼를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스토리가 여기였으면 여기서 이제 제 팁은 그 일 끝나고 잠들기 전에 이제 뭐 4-5시간 정도 있잖아요. 주말에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 연봉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갈 생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 말고 일을 하면서 돈을 계속 벌면서 앞으로 2-3년, 4년, 5년 그 연봉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드리는 팁입니다. 그 시간, 그 회사 끝나고 쓰는 그 시간을 저는 이 3가지에 몰두를 했어요. 처음은 직업 지원서니까 뭐 인디드나 시크나 링크드인에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자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업 못 구했을 때는 그때가 한 6개월 안에 40개를 집어넣고 인터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계속 한 88개를 집어넣는데 그때 인터뷰 7개 받고 한 이때부터 이제 면접을 이렇게 계속 많이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면접관에 들어가서도 안 떨리고 좀 이럴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여유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지난 8년 동안 저는 회사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직업 들어가자마자 첫 2달, 3개월부터 이제 다른 직업 찾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한 6개월 이상부터는 내가 딴 부서에 진짜로 들어갈 생각이 있든 없든 계속 직업을 보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지원을 하고 안 되면은 뭐 상관없고 만약에 면접하러 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봉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 연봉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은 대충 시장에 대한 그 연봉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얻는 장점들은 내 스펙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20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면접이 하나도 안 왔다. 그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인사이트 정보를 받고 만약에 그 면접이 들어왔을 때 나는 카운터 오퍼를 할 만한 그 파워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20군데를 집어넣는데 인터뷰가 5개에서 10개 돌아왔다. 그럼 거기서 이건 나는 좀 디만드가 크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 오퍼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 매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원하면 이제 아까 셰프님 그처럼 지원하면은 그 인사팀이랑 어느 정도 얘기도 할 수 있고 문의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대충 연봉이 얼마인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퍼니 A 회사 A한테 지원을 해서 이 자리는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사이다.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에 이제 내가 또 지원하면은 그 지원해서 된다. 근데 얘네들이 10,000불을 나한테 오퍼했으면은 나는 이게 최저가격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대충 나 이거는 10,000불은 안 되고 15,000으로 해주라 라고 카운터 오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지원을 계속 많이 하면 면접을 당연히 면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경동도 생기고 긴장도 안 하기 때문에 말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저도 이제 계속을 지난 8년 동안 50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면접하면은 너무 뭐 그냥 뭐 엄마랑 얘기하는 것처럼 편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속담 있잖아.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에 이제 어드민이나 커스터머 서비스로 들어가서 그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작게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인맥 관리, 네트워킹, 온라인 코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른 부서로 이제 자리가 계속 나오면 지원을 했어요. 또 하나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자기가 이렇게 배운 이게 혼자 이제 온라인 코스를 하고 책을 배워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데이터를 이제 배웠더라면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막 혼자 겸손해서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알려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나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하나 시작해서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쓰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쓰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지원할 때 저는 이력서에다가 내 블로그를 링크해서 난 이렇게 열정이 있다. 난 이렇게 내 일 끝나고 이걸 내 시간으로 배울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녀 자리는 중요하지 않을까. 주녀 자리는 그래도 내가 좀 좋지 않냐. 그럼 걔네들은 주녀 자리들은 스킬보다는 좀 더 애티튜드, 태도를 더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히더라고요. 블로그를 다 영어로 만드신 거예요? 네, 전 영어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이제 대기업 중기업 들어가면서 굳이 그 학사가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여기는 어떤 스킬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서 들어가면 영어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 프로젝트 매니저나 데이터 쪽 같은 경우 영어가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왔는데,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 원하신다면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답니다. 예. 감사합니다.